안녕하세요, 따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학살을 다룬 영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영화는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의 첫 연출작 액트 오브 킬링입니다. 액트 오브 킬링은 2012년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무려 72개의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면서 감춰져 있던 인도네시아 학살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과거와 벽을 쌓고 있던 인도네시아 사회에도 큰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저도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끔찍한 학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들어서 볼 용기가 나지 않아 오래도록 보지 못한 영화였습니다. 처음 이 영화를 보았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역사적 비극이나 학살을 다루는 영화와는 너무나도 결이 다른 영화였어요. 학살자들의 시선에서 사건이 다뤄졌다는 점이 가장 독특한 부분이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안와르 콩고는 인도네시아 학살 당시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인 걸로 알려져 있는 학살의 주범 중 하나인데요. 학살 이후 수하르토 정부의 비호 아래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서 지금까지도 마을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조슈아 감독은 그들의 학살을 영화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영화 광이었던 안와르는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다룬 영화가 전국에 상영된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과거 학살에 동참했던 고문 기술자 동료들을 모아 직접 영화 제작에 나서는데요. 그들이 대본을 쓰고 연출하며 고문이나 살해 장면에서는 그들 자신을 연기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피해자들을 연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영화 스타일로 학살의 기억을 각색하며 영화를 만들어 나가죠. 액트 오브 킬링은 이 학살자들이 학살을 재현하는 영화의 제작 과정을 담은 일종의 메이킹 필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학살 당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했는지 즐거운 표정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를 영화로서 디테일하게 재현하기도 하죠. 너무나도 끔찍하고 역할 정도로 잔인한데 그들은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주인공 안와르는 영화 중간중간 오랜 시간 악몽에 시달려왔다며 고통스러운 모습을 내비치기도 하는데요. 이 안와르는 조슈아 감독이 만난 41명의 학살자 중 유일하게 학살에 대한 트라우마를 드러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제목인 액트 오브 킬링은 살인 행위와 살인 연기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감독은 안와르가 살인 연기를 하면서 자신의 살인 행위와 마주하는 모습을 담담하게 담아냅니다. 영화에서 학살자들이 자신들의 잔인함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말하는 걸 보면서 잔인하다는 건 안 좋은 거 아닌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인 거지? 하는 생각과 함께 혼란스러움이 밀려들었는데요. 예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이나 최근 공개되어 이슈가 되었던 더 에이트 쇼 같은 드라마를 보면 사람이 저렇게까지 잔인해질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건 드라마니까 하면서 거리를 두게 되는데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구나. 인간이 생각 이상으로 잔인할 수 있구나. 그냥 드라마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인한 사건의 주범들은 이를 반성하거나 반대로 숨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살 이후 이 학살의 주체였던 수하르토 정부가 정권을 잡고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인데요. 학살의 주체들이 역사의 승자로 남게 되면서 그들은 역사적 영웅처럼 추앙받고 자신들이 했던 잔인한 살인을 자랑스럽게 전시하기까지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오히려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이에 대해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인도네시아 학살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가 없었고 잔혹한 학살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재현하는 그들의 모습은 사회가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속되면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판단마저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영화에서 한 학살자는 전쟁 범죄는 승리자가 규정하는 것이다. 내가 규정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는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하는데 그 승자가 가해자일 경우 우리는 그 역사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친일 청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친일 청산을 해야 했던 시기에 처벌을 받아야 할 이들이 권력을 잡음으로써 바로잡지 못했던 과거의 시간은 오래도록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잘못된 것에 침묵해야 했고 그 안에서 혜택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친일파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호화롭게 살고 독립운동가분들의 후손들은 힘들게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우리 또한 가해자가 승자가 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우리에게 잘못된 기억을 남기고 그러한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범죄 중앙 사무국장은 세계 2차 대전 패전 후 7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나치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것은 그런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자는 목적도 있지만 미래에 대대적인 국가폭력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는 그 사회가 잘못된 것을 바로 보고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함인 것이죠. 지난 다큐멘터리 영화 5월에를 다루면서 과거를 제대로 마주하고 기억하는 독일과 폴란드의 사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나아가는 사례를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찾고 더 나아가야 함을 배웁니다.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전혀 되지 않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사례를 보며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잔인한 가해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액트 오브 킬링을 보며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을 때 가해자는 어디까지 당당해질 수 있고 잔인함은 어디까지 전시될 수 있는지, 그렇게 사회가 얼마나 병들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게 되죠. 잔인함마저 자랑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보며 우리가 느끼게 되는 역한 감정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승자의 언어로 학살을 말하는 오늘의 다큐멘터리 영화 액트 오브 킬링, 많은 분들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이 처음 기획한 영화는 다음에 소개해드릴 침묵의 시선인데요. 처음에 학살의 피해자에 대한 영화를 찍으려고 했고 침묵의 시선의 주인공인 아디도 먼저 만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와 군이 번번이 촬영을 방해하기도 했고 사회 분위기상 생존자들이나 유족들이 인터뷰를 두려워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피해자들이 영화를 포기하지 말고 가해자들이라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찍는 건 훨씬 수월했으니까요. 그렇게 차선책으로 가해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자랑스러워하며 촬영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액트 오브 킬링이 먼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7년간 이 액트 오브 킬링을 찍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학살의 유족이었던 아디가 어느 날 조슈아 감독에게 가해자들을 만나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이 아디의 제안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어서 조슈아 감독도 처음에는 이를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이 공포의 감옥에서 자신의 아이들은 자유롭게 살도록 하고 싶다는 아디의 말에 방법을 찾아보게 되죠. 그렇게 피해자 아디가 가해자들을 찾아가는 영화 침묵의 시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